어제 대선 여론조사가 발표됐어요. 여론조사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안철수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고 홍준표의 지지율이 대폭 상승한 것이 특징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도 약간 떨어졌습니다. 한 언론을 보니까 그 대선 여론조사 기사를 썼는데 다음과 같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문재인 44.3%, 안철수 26.1%, 홍준표 14.8%, 안철수 하락, 홍준표 상승세 뚜렷. 안철수는 하락하고 안철수 하락, 홍준표 상승세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뚜렷이 수치상 보면 뚜렷이 나타나요. 안철수하고 문재인이 비슷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안철수가 떨어졌습니다. 그 홍준표 씨는 10% 이하로 맴돌다가 갑자기 14.8%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의 전략 그 선거 캠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준표는 여당의 지지를 받으니까 여당 사람들은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제 갤럽 여론조사 왔는데 응답을 안 했습니다. 응답을 안 했는데 제가 뭔 일을 하다가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응답을 안 했는데 그동안도 제가 응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몇 번 이제 여론조사 왔는데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보수 우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 응답률이 보수 우파의 응답률보다 배 이상 높은. 그래서 이제 문재인, 안철수의 지지율이 저렇게 높고 우파의 지지율은 저렇게 낮은 겁니다. 자, 이제 홍준표 선거 캠프의 예상으로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15%를 넘으면은 그동안 10% 이하로 이렇게 하다가 10% 이하로 그냥 절절매다가 15% 뛰었다고 그러는 것은 그냥 갑자기 이제 홍준표 바람이 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대세를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26일 어제네요.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종합편성 채널, 종편이라고 그러죠. 종편 TV, 이 종합편성 채널에 대해서 아주 뼈있는 농담을 했습니다. 종편을 제가 만들었는데 종편을 홍준표 후보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홍준표 후보가 한나라당 대표하던 시절에 종편을 허가해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앞장을 선 거죠. 그때 이제 종편을 만든 것은 일반 지상파가 너무나 편파 방송 하니까 야당 편파 방송을 하니까 그걸 좀 막아보려는 목적으로 종편을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종북 좌파들의 언론인들에게 완전히 잡혀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편을 제가 만들었는데 요즘 보면서 참 후회를 한다. 종편이 요즘 보수 패널을 빼고 진보 패널만 데리고 방송한다. 그리고 이제 뼈있는 농담을 해요. 종편이 왜 종편인 줄 아는가? 종일 편파 방송을 한다고 해서 종편이다. 농담 한번 잘했습니다. 종일 편파 방송을 하거든요. 종편 채널을 보면요. 그 야당에게 유리한 패널들을 초청해가지고 계속 야당 편만 드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게 종편. 그러니까 종일 편파 방송한다는 말이 여당 후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죠. 홍준표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가지고요. 유세를 했는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두고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정치적으로 배신하고 정책적으로 배신하고 인간적으로 배신했다.
배신자로 이제 낙인을 찍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배신한 것은 이제 박 대통령 정치적으로 배신한 것, 정책적으로 배신한 것은 박 대통령 정책을 배반해가지고 좌파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려고 한 것. 인간적으로 배신한 것, 이건 박 대통령 배신한 것.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말하기를 원래 홍준표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진다. 홍준표 세탁기. 세탁을 하면 깨끗해지는데 홍준표의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지만 배신한 사람은 들어갔다 나와도 배신자 글자가 안 지워진다. 배신자는 글자가 안 지워집니다. 배신자는 주운 글씨가 안 지워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신하면 안 되는데, 배신하면 안 되는데, 배신을 하면은, 이게 한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 이거 진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벌써 손학규 씨가 저렇게 고전을 하는 이유가 배신자라고 해서 여당에 있다가 야당으로 갔으니까 배신자가 되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니 국민들이 안 믿어죠. 이인재 씨가 왜 저렇게 합니까? 그 배신자 낙인 한번 찍혀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여당에 있다가 그때 자민련인가 뭐 그런 거 갖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로 토론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병 상병 때는 빠릿빠릿한데 병장이 되면 어영부영해진다. 그러니까 군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해서 한 상병쯤 될 때까지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말이 병장이 되면 어영부영해진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요즘 군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병장이 되면 어영부영 못합니다. 병장이 되면은 고참 대우를 받을 뿐이지 제대하기 전까지도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도 참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노련한 이제 전투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부 예비역 병장들이 장병의 별이자 장병의 별. 병장, 저도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병장들은 그렇게 말해요. 소장, 중장, 대장 다음에 병장이다. 그래서 병장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병장의 별이자 전투력의 핵심인 우리를 무시했다.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병장들은 다 기분 나쁘겠죠. 병장들을 어영부영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으니까 다 기분 나쁘겠죠. 요즘 저에게 많은 분들이 보수 후보 단일화 왜 안 하냐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자, 보수 후보 단일화. 이 단일화가 쉽지 않습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각자 입장, 정치적인 입장, 당의 입장 다 다르니까 어렵습니다. 이거 단일화가 이래가지고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9일 날 단일화 모임 하는데 그것도 다 안 되나 봅니다. 발표를 해놨지만 잘 안 되나 봅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할 거냐. 어떤 한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막 바람을 일으키고 다른 후보들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정도가 돼야 단일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가 돼요.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전과 천안에서 남재준 후보의 연설회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전 11시 충남대 정문 앞에서 연설회가 있고요. 오전 12시 대전역 광장에서 연설회가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는 천안중앙시장에서 연설합니다. 유세합니다. 이분을 소개하는 것은 애국심이 워낙 투철한 분이고 참 존경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이분의 이제 연설을 저는 직접 못 들어봤는데 오늘 저는 이제 12시 대전역 광장에 연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애국심이 투철한 분이니까 이런 분의 연설을 들으면은 우리 애국심에 큰 도움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남재준 후보가 육군 참모총장 시절에 그때 노무현 정권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려고 추진을 했죠.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작전을 하는 권한을 한국군이 갖느냐 미군이 갖느냐, 현재는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전쟁 지휘를 합니다.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에 따라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한국군으로서는 좀 기분이 나쁘죠. 우리나라가 폼 잡고 다 미군을 거느리고 전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싶죠. 누구나 다 그러고 싶지.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 국군에도 손해고 우리나라에도 손해이기 때문에 좀 자존심은 구기는 일이지만 좀 폼을 잡지는 못하지만 미군에게 작전권을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군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어야 미군이 주도적으로 그 미군의 우수한 화력을, 우수한 무기들을 자기들이 마음껏 사용해서 또 아주 자기들이 작전을 하니까 북한을 일시에 북한군을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국이 작전 지휘를 한다. 미군 보고 미군 사령관에게 한국군 총사령관이 명령을 내린다. 항공모함 어디서 어떻게 공격하고 잠수함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미군이 그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 지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기분 나게 싸우겠냐 이 말이에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돈은 떼놈이 먹는다고. 우리 미군 무기를 가지고 다 동원해가지고 전투기, 뭐 함정, 그 다음에 잠수함 모든 미군 무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한국군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한국군은 해봐야 미군 무기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한국은 그냥 뭐 포 쏘고 뭐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뭐 미사일도 좀 있지만 미국 미사일 당해냅니까 우리나라가? 못 당해내잖아요. 결국은 미군 무기를 가지고 북한을 다 괴멸시키는 거죠. 한국은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훈수 정도 되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무기 체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군사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미군이 다 해요. 그 지휘는 한국이에요. 미군이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뭐 지휘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먼저 다 해. 우리는 그냥 도와주기만 할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이 그 북한 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무기를 써야 돼요. 화력을 쏟아부어야 되고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맞붙어 전투를 해야 되고 한국군의 희생이 엄청나게 크고 한국군의 전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국군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남재준 그 당시 참모총장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전작권 환수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한 겁니다.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이 자기가 전쟁이 나면 자기가 이제 총지휘를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얼마나 폼나고 좋아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력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뭐 현실이 이런데도 야당은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해가지고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고 이번 TV 토론에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 말은 꼭 우리가 폼을 잡고 전작권 가져와서 우리가 돌격 앞으로 명령을 미군도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폼을 잡고 결국은 죽자는 얘기거든요. 죽자.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무기 엄청나잖아요. 더구나 핵무기까지 지금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미군이 도와주지 않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야당의 주장은 폼 잡고 우리나라는 그냥 뭐 엄청난 피해를 보자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주국방은 우리나라가 북한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전작권 환수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군인 가지고 뭐 해도 뭐 별 어려움 없을 때 그때 이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전작권 환수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모르니까 아이고 우리나라 땅에 사는데 우리가 뭐 작전군 가지고 우리가 하면 좋지 않겠나. 환상이죠, 환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작권 환수 지금은 안 됩니다.